안녕하세요. 지지자산운용 정대현입니다. 오늘은 일산 마두동 소재 단독주택 매물로 두 차례나 매각되었다가 매수인 모두 잔금을 미납해 재매각 진행 중인 물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에서 여러 특수권리 중 말소되지 않는 선순위 가등기와 관련된 물건으로 다소 딱딱한 내용이지만 유사한 물건을 검토할 때 권리 분석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매 사건 번호는 고양 10개 2020 타경 1369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마두동 879의 7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공부상 용도는 단독주택 창고 용도입니다. 토지는 대지 231제곱미터 70평 면적이며 건물은 지 1층, 지상 2층 건물로 건물 면적 318제곱미터 93평 규모의 주택입니다. 감정가 9억 1,400만원으로 경매 진행되었고 현재 2차 유찰되어 감정가 49%, 4억 4,700만원 최저가로 2021년 12월 1일 3차 매각 예정입니다. 참고로 해당 물건은 2021년 1월 2차 경매에서 단독 응찰로 9억 원에 매각되었는데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후 재매각되어 3차 경매에서 14명이 응찰 7억 4천만 원에 매각되었는데 두 번째 매수인도 잔금을 미납해서 다시 재매각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먼저 위치를 보시면 해당 물건은 정발산공원 동측 인근 단독주택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경의중앙선, 백마역이 인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대곡 소사선이 일산역까지 연장되고 백마역에도 정차할 예정입니다. 2023년 초 개통 예정으로 향후 개통되면 서울까지 접근성은 크게 개선될 듯하고 이로 인한 집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건물은 1997년 4월 보존 등기되었고 지층 33평은 창고 용도, 지상 1층 33평과 2층 30평은 주택 용도입니다. 토지는 평당 1,034만원 반영되어 토지감정가 7억 2,500만원으로 평가되었고 건물은 1억 8,800만원 평가 반영되었습니다. 참고로 해당 필지 개별 공시지가는 평당 581만원 정도입니다. 해당 물건의 계략적인 가치를 판단해 보면 먼저 주변 거래 사례 등을 참고로 토지 시세는 평당 1,18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인근 매물과 비교해 봤을 때 토지 예상 시세는 최소 감정가 이상 정도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저가 4억 4,700만 원은 토지 면적당 단가 639만 원으로 예상 시세에 비해서는 많이 저렴합니다. 다음으로 권리 분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9월 5일 가등기가 있고 2012년 6월 4일 소유권, 2012년 6월 13일 근저당, 이후 근저당 등 설정된 권리들이 있습니다. 근저당보다 빠른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데 매각물건 명세서를 살펴보니 가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가등기는 인수되고 말소기준 권리는 2012년 6월 13일 근저당으로 나머지 권리들은 모두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일단 가등기는 인수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가등기 관련해서는 임차인 현황 확인 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법원 현황상 확인되는 임차인은 3명이 나옵니다. 별도의 권리신고와 배당 요구가 없어서 지위도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임대차 관계도 확인이 안 됩니다. 다행히 제일 빠른 전입일이 2017년 10월 16일로 말소기준 권리 2012년 6월 13일보다 늦어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낙찰자가 별도 인수하는 임차인들은 아니며 모두 인도명령 대상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등기는 장래에 행해질 본등기에 대비해 미리 순위 보존을 위해 하는 내비 등기를 말하는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로 구분됩니다. 성격이 다르지만 등기부상 표기는 둘 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로 표기되므로 구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매 진행되는 물건에 가등기가 있으면 경매 집행법원에서는 가등기권자에게 담보 가등기인지 일반 가등기인지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가등기권자가 원금, 이자, 변제기 등의 권리 내용을 신고하면 담보 가등기로 구분하고 순위보전 가등기라고 하거나 별도의 신고가 없으면 일반 가등기로 판단해서 이때는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다는 취지 등을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한 후 경매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후순위 가등기는 당연하고 선순위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 경우라면 근저당과 같다고 보셔도 무방할 듯합니다. 문제는 선순위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입니다. 낙찰받더라도 추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더라도 낙찰자는 채무자에게 매각대금 반환 청구나 아니면 배당받은 채권자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론과 실제는 다를 수 있고 번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전에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매매 예약을 위한 가등기와 매매 계약을 위한 가등기로 나누어집니다. 경매에서 선순위 가등기가 있을 경우 일반적인 접근은 등기부를 확인해서 등기 원인일이 10년이 넘었거나 잔금 시점에 10년이 넘을 것 같으면 일단 소멸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매매예약 경우는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를 10년의 제척 기간을 두고 있고, 매매계약 경우는 본등기 청구권의 소멸 수요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이지 10년이 넘었다고 무조건 말소될 수 있는 것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 간에 10년보다 훨씬 긴 기간으로 예약 완결권 기간을 정할 수 있고,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기간 내에 예약 완결권이 행사됐는지 여부를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 가등기의 경우는 가등기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므로 10년 기간만을 따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선순위 가등기만 있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경매물건은 가등기권자가 소유자입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했나 봤는데 그게 아니고 매매에 의한 별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가등기권자가 현 소유자면 가등기는 말소될 것 같은데 법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관련 판례들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판례 대법원 2004-59546 판결문을 보면 기본적으로 소멸하지 않고 인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물건 명세서에도 소멸되지 않고 인수로 기재된 듯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판례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를 다시 구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의무이행 완료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보고 있고, 가등기 이후에 다른 가압류 등기가 있으면 이때는 소멸하지 않고 본등기 절차를 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매물건을 다시 한번 보면 가등기 이후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별도의 등기 없이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바로 이루어졌으므로 위 판례에 근거한다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를 다시 구할 실익이 없는 걸로 보고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낙찰을 받아도 촉탁에 의한 말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등기 실무에서도 가등기 말소 방법으로는 가등기권자인 소유자가 직접 말소 신청, 가등기권자인 소유권자의 승낙서나 가등기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서 제3자가 말소 신청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낙찰을 받아도 선순위 가등기는 촉탁에 의한 말소는 어렵다. 그리고 가등기권자의 승낙서를 받기도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소송에 가더라도 낙찰자가 유리한 입장으로 보인다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오늘은 특수권리 중 인수되는 선순위 가등기 권리 분석 위주로 알아봤습니다. 경매로 돈 버는 방법에는 따로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가치 있는 부동산을 잘 발굴해서 시세보다 좀 더 싸게 낙찰을 받고 차익을 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법적인 권리 분석이 필요한 소위
특수권리 물건을 낙찰받고 해결을 통해 정상 물건으로 만들어 수익을 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평이한 물건일수록 치열한 경쟁을 통해 낙찰을 받아야 하니 그만큼 기대 수익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미 경매 고수들은 특수물건 영역에서 경쟁을 덜 치르고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가 따르는 만큼 실패 투자가 되지 않으려면 그만큼의 충분한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